오늘 안 오신 분들이 많은 관계로 원래 우리가 오늘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는 관계사 프린트 설명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방송 들으면 꼭 갖고 와야겠죠, 이제? 자, 요거 하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교재 마지막 단원 챕터 11의 전치사 접속사 부분 우리가 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전치사하고 접속사인데 전치사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볼 게 없어요. 왜 없다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단어랑 조금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막 전치사를 내가 지금까지 생전 보지 못한 전치사가 많진 않아요, 여러분한테.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는 사실은 외운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게 있었구나, 아니면 요 부분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거 정도가 되겠고, 우리가 그 뒤에 이제 이 접속사라는 걸 그 다음에 이제 배울 텐데, 접속사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 접속사라고 그러죠. 그 종류가 되게 많아요. and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할 겁니다. 그 중에 일단 오늘 부분은요. 자, 전치사 중에 우리가 시간과 관련돼서 쓰는 전치사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전에 꼭 이건 하나 알고 갑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치사라고 부르는 거 있죠?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할 수 없고 그냥 대충 우리 책에 있는 거 우리 지금 책에 나온 것처럼 from이 됐거나 아니면 by가 됐거나 at가 됐거나 이런 전치사 있죠. 이런 전치사가 쓰이면 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이게 옵니다. 뭐가 오느냐? 바로 명사가 와요. 명사가. 자, 그럼 이 전치사 뒤에 오는 이 명사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이 관계되면서 공부했었는데 뭐야? 바로 그렇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알고 계셔야겠죠? 근데 이 명사가 꼭 단어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의 단어만이 쓰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명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는 전치사 뒤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외에도. 자, 어찌됐든 그 중에 이런 전치사들이 쓰임이,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from도 시간을 나타낼 때나 from이 이런 뜻이지, 또 다른 시간이 아닌 다른 역할을 할 때는 전혀 뜻이 틀리죠. 자, 그런데 일단 from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야?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죠. 뭐뭐로부터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고,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는 from과 since를 차이점을 구별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케이? 그 중에 특히 from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from이라는 단어는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시간 나타낼 때 이거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from A to B입니다. 뭐라고? From A to B. 이건 무슨 뜻이야? A에서 B까지 라는 말로 쓰이는 뜻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그 상점들은 문을 엽니다. 자, 이게 나온 거죠. From A to B죠. 9이니까 시간이 9시부터 5, 5시라는 시간까지, 이걸 의미할 때 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와 함께 쓰이는 since란 단어는 조금 달라요. since는. since의 뜻은 뭘까? 뭐뭐 이후로, 이래로란 말로도 쓰는데 뭐뭐 이후로 라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내면 뭐뭐 이후로 계속이라는 이 단어가 꼭 들어가요. 사실 since란 단어에는. 오케이? 그런데 이제 from과 이 두 가지가 굳이 구별을 우리가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차이는, since는 반드시라는 말이 맞겠죠? 완료 시제와 함께 사용합니다. 완료라는 거 기억나나요, 혹시? 네. 그렇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현재 완료. 현재 완료라고 쓰는 단어가 방금 말한 have나 또는 has 플러스 pp라는 게 있어요. 이런 현재 완료와 함께 사용이 되기도 하고, 완료는 현재 완료만 있는 게 아니야. 또 과거 완료라는 것도 있어요.
과거 완료라는 것은 have가 아니고 이게 바로 have의 과거에 had 플러스 pp를 쓴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여러분이 그냥 많이 아직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그래서 since란 단어랑 from이란 단어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from은 상관이 없지만 since는 완료 시제와 함께 사용합니다. 항상 그거를 꼭 알고 계세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since란 것은 계속을 나타낸다 그랬죠. 계속. 과거에서 시작돼서 현재까지라는 말이 들어가요. 현재까지. 오케이? 요런 말이 since에는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문장을 보시면 조시라는 아이와 케이트라는 아이는 여기 뭐가 나와 있나? have been이 나와 있죠. 현재 완료라는 건데 현재 완료는 기억나요? 과거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현재 완료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together 함께 해왔답니다. 근데 그게 과거가 언제일까? 2006년.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2006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쓸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since입니다. 물론 우리가 배웠지만 since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for라는 단어도 있어요. 두 가지 큰 차이점. for는요, 뭐뭐 동안이란 뜻으로 반드시 이 뒤에는 뭐가 들어가? 숫자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since는 보다시피 뭘 적어? 뒤에다가 시작하는 시간. 다시 말해 이거를 시작점이라 그러죠. 반드시 since는 그 뒤에 시작점을 뒤에 적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체크하세요.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from과 since가 기본적으로 한국말은 뜻이 비슷해요. from 뭐뭐 이후로, 뭐뭐로부터제. since도 뭐뭐로부터인데 둘은 한국말로 뜻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방금처럼 일반적인 from과 since는 쓰임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by와 until은 정말 헷갈려요. 정말 헷갈려요. 둘 다 뜻이 한국말 똑같아요. 까지. 어떤 차이일까요? by와 until의 차이. 뭘까? 배우신 적 있으면 금방 알 텐데. 바이는 딱 그 지점에서 끝나는 거고, until은 그 지점까지 계속. 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이. by는요, 그냥 예문 하나씩 들어드릴게요. until은요 라는 거. by는 자, 숙제를 제출하려면 언제까지 제출하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두 번째 문제는 TV 보기. 역시 이것도 언제까지 보죠. 자,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뭘까? 이것만 구별하면 돼요. 숙제 제출을 선생님이 야, 숙제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내일 10시까지 여기 있습니다 계속 주는 거야? 아니, 이제 10시 딱 되면 그때 여기 있습니다 한 번 하면 끝나죠. 완료의 뜻이에요. 완료. 그런데 until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숙제를 제출한다면 방금 말한 것처럼 그 주어진 기간에 마무리를 딱 하는 거야. 끝! 하고 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까지란 뜻이고 by의 뜻이고, until은요 그 행동을 그 주어진 시간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TV 본다는 것은 10시까지 TV를 본다는 말은 10시까지 계속 침 질질 흘리고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본다라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by라는 것은 그때 완료된다. until은 그때까지 어떤 행동을 계속한다. 이렇게 차이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by는 일회성이란 말은 계속하는 게 아니고 딱 한 번만 하면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방금 숙제 제출 있지? 네. 일회성. 우리 숙제를 계속 여기 예를 듭시다. 예를 들면은 숙제 제출은 딱 한 번만 하면 되죠. 이런 일회성. 그리고 방금 말한 완료의 그때까지 라는 뜻이니까. 이런 반면 until은 계속된다는 것은 방금 한 것이 뭐야? TV 보기 같은 경우는 보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죠. 이 행동을
이런 행동을 계속 그 주어진 시간까지 이런 의미일 때는 until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마트는 10시까지 문을 엽니다. 그러면 by일까 until일까? until이. 그렇죠. 연다는 행동이 10시까지 계속 열어진 상태로 되는 거죠. 자,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다른 거 by는 딱히 할 게 없네. 너 이따가 5시까지 와야 돼. 그럼 이때는 5시까지 온다는 행동 계속 오고 있습니다가 아니지. 그때 한 번만 온다는 행동이 끝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by는 그런 의미예요. by는 그 행동 한 번만 하면 되고 그때 완료의 뜻이에요. 반면에 until은 그 행동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돼요. 그 차이예요. 알겠죠? 네. 그게 until과 by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도 보면 you have to submit란 말은요, 지출하다요. 리포트를 Friday까지. 그럼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 있습니다 계속 금요일까지 하고 있진 않죠. 이렇게 하면 until을 해야 돼요. until을 계속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고 한 번만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금요일이라는 날짜까지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이 concerts tickets are available이란 말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살 수 있다라는 이 상태가 June이라는 건 6월까지, 지금 예를 들면 1월이면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럼 한 번만의 뜻이 아니죠. 예를 들면 3월에 사도 되고 4월에 사도 되고 3월 28, 29, 30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until을 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for와 during이 있습니다. 아하, for와 during 똑같은 뜻이죠. 똑같은 뜻. 둘 다 뜻은 뭐뭐 동안입니다. 방금 by와 until만큼 헷갈립니다. 자, 그런데 일단 for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뒤에 시간이나 기간이 들어가는데 이게 주로 뭐냐면 숫자로 된 시간이나 기간입니다. 반면에 during은 특정 기간이라는 건데요. 이 특정 기간이라는 것은 그 특정 기간이라는 게 시작부터 끝이 다 포함이 되는 경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예문을 들어볼게요. 자, I've been, 우리 배웠다. 이게 뭡니까? have 플러스. 그렇지. have 플러스 pp죠. 현재 완료인데 게다가 진행형. have pp가 진행형이 되면 have been pp라고 그러죠. have been ing라고 그러죠. 현재 완료 진행형. 자, 수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는 뒤에 동안이라는 거 뒤에 보다시피 뭡니까? 2시간 동안이라는 숫자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반면에 그들은요, played, hide and seek니까 뭐 하는 거야? 숨바꼭질 놀이를 recess가 뭐냐면 recess라는 것은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 자, 그런데 during을 써버리니까 쉬는 시간의 의미는 쉬는 시간에 언제부터? 시작부터 끝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야. 2시간 동안이란 말은요, 그냥 숫자 기간을 의미하지만, 여름방학 동안, 그럼 여름방학이 예를 들면 겨울방학 동안이란 말 쓰면, for를 쓸까, during을 쓸까? during을 써야 돼요. 이유는 왜? 겨울방학이라는 것은 딱 시간을 특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뭐부터?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2월 29일까지다. 그러면은 시작부터 끝이 겨울방학이라는 그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런 경우에 씁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휴가 동안 during을 쓰겠죠. 근데 일주일 동안 그럼 for를 씁니다. 왜 일주일이면 이렇게 쓰잖아요. for a week. 근데 선생님 숫자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어라는 말은 우리가 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숫자가 안 들어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정확히 숫자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정확히 숫자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어떨까? 며칠 동안 for a few days. 이때는요, a few라는 게 몇몇이란 말인데 보통 2에서 3을 의미할 때 써요. 정해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도 숫자와 관련되어 있죠. 그죠? 이러한 경우도 전부 뭘 쓴다? for를 쓴다는 거 하나 적어두세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시간에 관련된 전치사를 가볍게 공부를 했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는요,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거, 이건 사실 책에 몇 개 안 나와 있긴 해요. 그 중에 여러분 많이 보는 거, above란 단어, 뭐뭐 위에죠. 이거하고 on하고는 완전 다르죠. on은 어떤 차이야? 오는 붙어 있고. 그렇지. 오는 붙어 있고. on은 접촉되어 있는 거야, 그 면과. 근데 above는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것보다 뭐뭐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야. below도 뭐뭐보다 아래입니다. 그런데 below하고 under하고의 차이는 그렇게 있지 않아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below, under는. 근데 굳이 따지면 below는요, 어떤 기준 이하란 뜻이에요. 기준 아래. 알겠나? 그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to와 for가 있는데요. to는 어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디로죠? 그죠? 이거는요, 그 주로 어떠한 도착지를 딱 적습니다. 주로 뭐에 나올까? Can you come to my office? 나의 오피스라는 도착 지점. 그죠? 도착지를 여기 딱 적는 거야. 오케이? 이럴 때 to를 씁니다. 반면에 for도 마찬가지야. for도 근데 마찬가지인데 for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for는 어디를 향해서란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미스는 자, are leaving. 지금 떠나는 중입니다. 이때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스위스랜드라는 곳을 향해 간다는 뜻이야. 그러면 도착지가 스위스랜드일 수도 있지만 그쪽 방향을 향해 간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to하고는 다르게 for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자, a train for라는 말도 거기 행입니다. 행이란 말은요. 거기가 도착지로 가는 방향이란 뜻이에요. 이 자리에 train to를 쓰면 틀립니까? to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to보다 for는 좀 더 큰 의미예요. to는 좀 더 좁은 의미고, 좁다는 의미는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예를 들면은 그 여기에 저 오락조한사 있으니까 총으로 딱 겨냥해서 뭔가를 쏠 때는 to겠죠. 정확하게 맞히니까. 근데 폭탄은 정확한 위치가 아니고 그 근방을 다 나타내겠죠. 그때는 for를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자, 배그를 하는 사람들은 또 금방 이해를 하네. 자, 그런 정도가 되고요.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단어와 관련된 단어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를 향해 가다란 말로 toward 또는 자, toward란 말 어디를 향해입니다. 자, 그런데 forward는 뭘까? forward. 앞으로 아닌가요? 맞아요. 이때는요, 이건 앞으로. backward는 그렇지. 뒤로. 이것도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여기에서 좀 다르죠. 이때 to하고 이때 for는 전혀 달라요. 이때 forward는 앞을 향해서라는 뜻이고 backward는 뒤를 향해서입니다. toward는요, 앞인지 뒤인지 몰라요. toward는 거기에다가 뒤에다 반드시 목적점을 갖다 줘야 돼요. 그죠? toward, 예를 들면은 she walks toward 순천. 그럼 순천을 향해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she walks forward 순천 하면은 좀 이상해요. 왜? forward 자체가 앞으로 향해 가는 거니까 앞에 있는 순천을 향해 간다는 뜻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좀 뭔가 이상하죠? 네.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뒤로 가서 기타 전치사. 네, 잠시만요. 네, 아니, 말하세요. 아니. 자, 그렇습니다. 방금 방송되고 있죠? 방금 재영이가 말한 것처럼 기타 전치사는 뭔가 재밌을 거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 중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바로 by. 이 by입니다. by는요, 어떠한 교통수단, 무엇을 타고의 의미인데요. 되게 재밌는 게, 여기에 쓰여있는 by taxi, by bus, by subway, 전부들 이렇게 지금 뒤에 교통수단을 썼죠. 그런데 by는 특징이 있어요. 아, 저 알아요. 뒤에 어나 더 하고. 그렇죠. 여기에
어나, 어니냐, 또는 더와 같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정관. 관사라고 그러죠. 더는 정관사인데, 어나, 어는 부정관사예요.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합해서 그냥 관사라 그래요. 그제? 이러한 뒤에는요, 뭐가? 관사가요, 바이티에 교통수단을 쓸 때는 얘네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모든 수단 나타내는 전치사 그러냐? 아닙니다. 반면에 이거랑 좀 다르게 자동차를 타고란 말로 in을 써볼까요? in a car. 이렇게 다른 전치사인 in을 쓰는 경우는요, 그냥 뭐를 씁니까? o를 적어서 써요. 이건 맞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특이한 게 이 by라는 전치사만 특이하게 관사를 쓰지 않아요. 예를 들면 boat를 타고 on a boat 이렇게 쓰면 이게 맞아요. 다른 전치사들은 보다시피 전부 다 뒤에 관사를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데 by만 쓰지 않는, 그래서 by만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알겠나? 예.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 in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 장소 나타내는 어디 안에란 말이죠. 네. 그런데 in이라는 전치사 뒤에 보다시피 예를 들면은 언어를 적으면 이 언어를 이용해서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red라는 색깔을 쓰면 이 빨간색이라는 색깔을 이용해서 입고, 그러니까 she walks towards 순천 in red. 그녀는 순천을 향해 걸어갑니다. 빨간색을 입고. 라는 뜻으로 in이란 단어 뒤에 색깔이 나오면 이것을 입고라는 일종의 wearing과 같은 뜻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저 순천이요. 원래 순천이 좀 오늘 땡기나 봐요, 선생님이. 순천이. 자, 물론 이런 색깔만이 아니고 뒤에 a raincoat. 그럼 raincoat를 입고라는 뜻으로도 역시 in을 씁니다. 그러니까 in이란 단어가 그 뒤에 장소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언어를 쓰거나, 그럼 언어를 입고란 말하면 안 되잖아요. 언어를 사용해서. 그런데 옷이나 색깔 같은 게 뒤에 들어가면 그것을 입고가 됩니다. 알겠나? 네. 자,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게 in이고, for는요, 우리가 주로 가격을 나타낼 때 쓰지. 네. 그제? 얼마의 가격이란 말로 가격을 나타낼 때도 for를 씁니다. 물론 이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for는 뭡니까? 그렇죠. 앞에 나왔던 G4에 우리가 기억하는 원만은 동안이 있었지. 또 뭔가를 위해서 또 때문에 뜻도 있어요. 물론 이외에도 여러분 사전을 뒤져보시면 for에 대한 뜻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거를 다 외우고 우리 때는 외우랬어, 선생님들이. 무식하게. 선생님 어릴 때 정말 무식하게. 선생님 어릴 땐 참고로 스마트폰 없었으니까 다 사전으로 했겠지. 사전이 막 너덜너덜 할 때까지 막 그거를 외우라고 하는데 전혀 나오지도 않는데 답답하지. 지금 그렇게 하면 좀 무식하다 그러죠. 왜? 나오는 것만 일단 하시고 나중에 좀 더 학년 올라가면 거기서 좀 더 추가해서 늘리면 돼요. 그 다음에 with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무엇을 가지고. 그럼 throw는 뭐야? throw.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렇지. 이런 단어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단어의 그 뜻 그대로기 때문에 따로 뭘 공부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방금 by하고 in for 아니고, 미안해요. for 아니고 by하고 in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놔야겠지. 이런 것들을. 네. 그 다음에 방금 말한 나왔다. for 때문에란 이유를 나타낼 때 쓰죠. 밑에 또 나왔는지 몰랐네 나도.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는 좀 외운다는 게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왜? at가 항상 감정을 나타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는 수거처럼 외우기 때문에 at라는 단어, of라는 단어가 무조건 그 뜻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좀 확실하게 외울 거는 이거 for, 그지? 네. with는요, 보다시피 with fear는 뭘까? 두려움을 가지고는 두려워서지. 그죠? with anger는 분노니까 분노를 가지고는 화가 나서지. 굳이 그거를 무슨 해석할 필요는 없죠. 이걸 외우는 게 바보고. 자, 원인을 나타내는 이 전치사 중에는 for를 제외한 나머지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험, 문제풀이 할 때는요, 참조하셔서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중에 외울 거는 TH죠. as와 like. 이런 건 외워야겠지. as는. 자, 이거 우리가 꼭 진짜 외워야 될 것만 합시다. as의 뜻은 뭐냐? 뭐뭐로써. 또는 뭐뭐처럼이라는 뜻도 있긴 해요. 자, 그런데 어떤 차이일까? as와 like는 어떤 차이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as는요,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She was very famous as a singer. as라는 단어를 쓰면요, 이 as라는 단어 뒤에는요, 뭐가 들어가냐? 명사. 물론 명사라고, 전치사는 다 명사가 들어가요. 관사. 그게 아니고, 이때는 전혀 그거를 못 찾고 있네. 그렇습니다. 직업. 말하려고 했어요. 잘했어요. 진짜. 직업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뭘 나타낼까? 직업과 비슷한 거. 권력? 하든지? 특징, 그렇습니다. 특징. 네, 비슷했네요. 자, 이런 것들을 as는 적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직업이나 직업을 우리가 쓴다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like는 조금 다르게 뭐뭐와 마찬가지로 뭐뭐처럼이라는 쓴 전치사로서 너의 손을 머리에 대라 이거처럼, 그죠? 그녀는 cried 울었다. I처럼 이렇게 뭐뭐처럼이라는 말을 쓰이죠. 그죠? 요거 정도 차이. 다른 게 없다. 볼만한 게. 아니요, 끝나서? 끝나서. 자, 뒤에 접속사는 얘를 옵납시다. 일단 여기까지. 이번 건 좀 많다, 근데? 아니요, 별로 안 많아요. 아니, 10번까지 있어. 이게 많지. 그러니까 1, 2, 3까지 일단은 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